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역풍이 거셉니다. 이 문제 오랫동안 봐오신 분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것들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의 발표 꼼꼼히 살펴보셨겠죠? 먼저 가장 궁금한 것들부터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쓰비시 중공 그리고 일본제철 이곳에게는 이제 배상은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봐도 예. 배상금이라는 말은 빠져 있고요. 예. 판결금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예. 결국은 배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한 그러한 배상금을 받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 법적 책임을 이제는 물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전범 기업이 예. 일본 쪽에서 혹시나 앞으로 참여할 그러한 기부금이라든가 예. 이런 곳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방향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예. 사실상 한국 쪽에서 모든 돈을 준비하여서 배상금이 아니라 예. 위로금 수준에서 내는 방안이라서 예. 사실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은 배상 위자료 지급이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은 다 채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발표를 보면은 자발적인 그 배상금 참여에 그 일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정부에서 했는데 일본 기업은 안 한다고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일본의 그 하야시 회사의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일본 기업들이 참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부로서는 예. 말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참여를 막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전범 기업이 거기에 참여한다면 예.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그 전범 기업 미쓰비시 그리고 일본 제철은 제외한다는 것은 예. 현재까지도 나와 있었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참여하는 일본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 가지 전범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이 참여하게 된다면 스스로를 전동 기업이다 이런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참여를 안 할 거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이 그냥 호의로서 자발적인 참여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제3자 변제 방식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먼저 한국 쪽에서 돈을 마련해서 배상금 대신 방열금을 피해자들한테 내준다라는 것인데 예. 그것은 나중에 일본 쪽에서 변제한 돈을 더 내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 그 돈을 나중에 전범 기업이 내준다라는 것은 예.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그 배상금을 내줬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일본은 그것을 계속 막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결국은 전범 기업의 참여라는 것은 일본은 65년대에 다 끝났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예. 절대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 네. 배상이에요. 현금화 문제가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하나의 해결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결정이지 예. 이게 사법 쪽에서 이것을 완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는 그 당사자의 동의, 그래서 가해자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예, 예, 예. 예, 가해자라는 것은 전범 기업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양쪽의 동의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동의한 것은 대리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예. 양쪽 첨부입니다. 예, 예.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는 좀 하자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법적으로 당사자라는 예. 것은 예. 피해자하고 일본 전범 기업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제3자 변제에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예. 그 한국의 민법으로서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 사법적으로 즉 진행되어 온 형능화라는 문제는 아직 완전히 무효화되거나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좀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예. 물론 여기에 피해자도 이거 수용하겠다. 예. 라든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일본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전범 기업도 사실상 인정했다 이러면 성립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현금화라는 순서가 이제 완전히 사법에서도 멈출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예. 뭐 스스로 우리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일본 해당 기업들이 나는 전범이다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오히려 제3자 변제라는 방법 자체가 이게 무리하게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일본 전범 기업의 동의도 필요한데 예.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쪽의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으니까 동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양쪽 당사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서 예. 사실상 관계 없는 양쪽 정부가 예. 이거 해결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 부분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예를 들면 이거 마지막은 대법원의 콘탁소에 예. 돈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공탁이요. 예. 콘탁이에요. 그 경우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돈이 지급됩니다. 예. 예. 마지막 그 방법을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그러나 그 콘탁에 대해서도 콘탁 무효 소송을 피해자들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는 현금화라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콘탁 무효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예. 이게 갈등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것보다 더 상당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일본은 해결했다고 그렇게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한국 내에서는 대립 분열 이런 부분이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예.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공탁이라는 거는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법원에 맡겨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유예한다 이런 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말씀 해주신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자, 지금 어제 오늘도 시국선언 있었지만 양금덕 할머니 동량처럼 주는 돈 받지 않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에 법적인 말씀 근본적인 말씀 주셨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런 반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에 대법원의 판결은 위자료 예. 배상금 지급입니다. 예. 이것은 1965년에 청무권 협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성격의 돈입니다. 예. 65년에 청무권 협정에서는
배상금이 아니라 예. 보상금이라는 것이 지급됐습니다. 예. 이게 그 3억 달러, 2억 달러라는 그 합해서 5억 달러의 돈이었죠. 예. 이것은 그 보상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미수금이라든가 미불금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돈으로 일본 정부가 낸 것뿐이거든요. 예. 배상금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이 있고 예. 상당히 고통을 줬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죄를 인정해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65년도에 정무권 협정에서도 그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돈이기 때문에 2018년 대법원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이번에 해결책은 65년도에 정무권 협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식의 해결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때 다 끝났기 때문에 일본도 끝났다고 말하니까 한국도 끝난 것으로 하자라는 해결책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일본 하야시 회상이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일본 정부의 입장하고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1965년에 정무권 협정에서 모두 끝났다라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 줬다라는 성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많은 언론사도 한국 정부 쪽에서 일본의 입장에配慮를 해준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배상이냐 보상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계속 되었던 그 쟁점인데 그것을 일본 주장을 완전히 수용해서 배상이라는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언론들은 우리의 어제의 결정이 1965년에 있었던 그 이후로 계속 일본이 주장해오고 있는 일본 측의 주장을 우리 정부가 이번에 완전히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한 그 언론 보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미국 쪽의 보도에는 역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가 오히려 미국 쪽에는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래도 이것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한국 정부가 맞춰주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한국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많은 양보해줬는데 그러면 일본도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못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일본의 그 미지근한 태도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일본 정부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외교적인 그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앞으로의 예를 들면 북일 수교, 북한하고의 수교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혹시 이게 배상으로 완전히 확정되어 간다면 북한하고 수교할 때도 현재까지는 보상이라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그것도요 75억 달러 정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북일을 수교할 때 그것이 배상이 될 경우는 이거는 일본이 100%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75억 달러는 7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반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의 판결에 대해서 강력한 그러한 반발을 해왔다. 그러한 해석도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북한이랑 수교할 것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이 배상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 배상이라는 어떤
절차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북한이랑 또 얘기할 때도 또 부담 커지니까 그래서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이 또 그 아시아 나라로 확대될 우려까지 일본은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혼의 이 그 한국의 입장에서 예. 한국의 이러한 그 판결에서 앞으로의 걱정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라는 예. 그러한 생각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이 문제 그러니까 뭐 강제동원 문제는 사실 중국도 뭐 해당자가 돼. 중국이랑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뭐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하고는 일단 그 중국 쪽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 제기한 부분 그리고 재판이 나온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단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중국은 일단 일본하고 전쟁을 실제로 했다. 그런 면에서는 배상해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예.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국하고 실제로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배상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요. 이게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인도가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인도가 배상을 그 영국에 요구했을 때 예. 그렇다면 독립시키지 않겠다. 예.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독립만 받아들여라. 예. 라는 영국 쪽의 논리를 일본이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제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그 배상, 보상 모든 거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그 영국을 견본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또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 당신은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상 일본이 중국 대륙을 엄청나게 침략했기 때문에 예. 피해는 많았는데 예. 그러나 중국 정부가 역시 그 일본 국민들도 고생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많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1978년에 그 일본하고 중국에 수교했을 때의 이야기가 있어서 예. 아주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래도 중국 쪽에서 재판해 온 것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예.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일본은 그 피해자들을 짓밟고 있고, 예. 그리고 그것을 또 한국 정부가 이번에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끝으로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요. 지금 네. 우리 국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제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좀 반응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고요. 예.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예. 댓글을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예.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그 견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일본은 자민당 정권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즉 예. 거의. 예. 그러나 한국은 자꾸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때마다 앞에 정권이 한 내용이 많이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 꽤 많은 것으로 이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